개념상 90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을 하고 부등식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란 것은 등호를 사용한 등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fx는 제로 꼴도 있고 아니면 fx는 gx 이런 꼴도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이 얘기는 방정식의 등식이 참여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미분을 방정식과에 활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방정식의 해의 개수, 그 해라는 것은 실근만 얘기합니다.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분은 당연히 함수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쪽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그죠? 어떻게 바꾸느냐? 좌변 우변이 있기 때문에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정확하게 실근이 몇 개에서 만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fx는 제로 이런 꼴은 y는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y는 0이라는 함수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x축이잖아. 그죠? x축이 이렇게 가고 y는 제로는 x축이고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이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네. 그래서 fx는 제로, 저 함수의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세 개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래프 나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대로 그리는 거야. y는 fx와 y는 gx를 그리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fx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고 gx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게 아니고 이때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거죠.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지. 맞아? 세 점에서 하는구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세 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또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의 두 번째 방법은 이 위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는 제로 꼴로 두는 게 방정식이죠. 그래서 gx를 좌변 이항해서 fx-gx는 제로 이렇게 두고 여기 그래프를 새로 그리는 거야. y는 fx-gx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만나는 점이 세 점이니까 얘의 실근의 개수는 세 개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됐어. 그래서 보통 3차 함수와 뭐 4차 함수 정도 나오는데 함수는 당연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겠죠.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a 할까? 플러스 2는 제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다 치겠습니다.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은 요런 것. 이거 전체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봐도 돼.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x항이 있는 것들은 좌변에 놔두고 x항이 없는 상수항들은 다 우변으로 이항해. 그렇죠?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a-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대충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렇죠? 반드시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날 겁니다. 0,0을 지나게 돼 있잖아. 됐지?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 지금 계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대값을 3이라 할게. 극소값을 마이너스 1라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나와. 좌변은 y는 fx, 이게 fx다 지금. fx를 그렸더니 이런 함수를 그렸더니 이거 나왔다 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맞춰봐야겠지만 그 다음 a-2라는 그래프는 gx로 치면 gx는 a-2야. 이거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죠. 얘는 있잖아. 이렇게 지나간다면 만난 점이 몇 점이야? 한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몇 점이야? 만난 점이 몇 점이야? 세 점이지. 이 값에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맞죠? 3개, 2개, 1개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일 때 A 값을 구해라.
뭐냐 이렇게 물어. 자, 그럼 문제가 만약에 실근이 2개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게 되겠니? 실근이 2개가 되려면 여기 극대값 있죠. 이 극대값을 지나줘야 만난 점이 하나, 2개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또 있죠. 극소값 이렇게 해서 극소값을 지날 때 또 만난 점이 하나, 2개 되겠지. 이 문제는 저 A-2가 A가 아니야. 저 상수항 다 넘겼더니 그죠? 이게 지금 원점을 통과하게 지나도록 그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2까지 같이 이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넘겨. 그래서 상수항을 조금 복잡하지만 A-2로 잡고 A-2가 극대값 되는 3이 될 때 실근이 2개가 되는구나. 또 A-2가 저기 마이너스 2가 될 때 극대가 2개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게 바로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아시겠어? 다시 정리할게. 어떻게? 자, 3차 방정식이든 3차든 4차든 그래서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항 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 풀이 방법이 어떻게? 있을 때는 첫 번째 상수항을 포함한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 x가 없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이제 상수항 전부를 상수항 전체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이죠. 자, 전체를 우변으로 이항을 먼저 합니다. 이제 그리고 좌변에 미지수가 없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들어있을 수 있다. 1차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좌변을 함수로 두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미분을 이용한다 이거죠. 뭘 찾아야 되니?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야 돼. 3차함수 그래프 개형 대충 이거 되는 거 알죠? 그리고 4차함수는 최고차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 형태가 굴러가게 이렇게 나오죠. 예.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리고 상수항을 상수함수 우변이죠. 우변의 상수함수를 이동시키며 구한다. 문제를 푼다 이거죠.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다. 왜 이거 상수항 전체를 이용해야 되냐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원점을 지나도록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늘색 있지. 이 하늘색과 제가 조금 다른데 이 녹색 공통점 뭐야? 노란색과 하늘색과 녹색의 공통점은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근데 차이점 뭐겠니? 차이점은 이 하늘색은 만난 점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1개야. 다시 말해서 만난 쪽이 왼쪽이면 음수근이니 양수근이니? 음수근이죠. 음수근이 2개고 만난 점이 오른쪽이면 양수근이 2개입니다. 여기서 양수근이 2개. 그런데 녹색 이 줄은 만난 점은 3개지만 y축 기준으로 왼쪽 1개, 오른쪽 2개잖아. 만난 점의 근이 음수근이 1개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잖아. 맞죠? 오른쪽에 있는 근이 양수근이 나죠. 양수근이 2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수항을 다 이항시켜주고 원점을 통과하도록 그려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됐니? 자, 이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다음 부등식 활용은 어떤 형태인지 알고 넘어갈게. 자, 미분의 부등식의 활용. 자, 미분의 부등식 활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방정식처럼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증명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가 관련되어 있다. 당연히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죠. 첫 번째 유형은, fx가 있고, 그렇죠? fx가 있고, fx 안에 미정계수가 있어. fx가 0보다 크다. 크나 같다가, x가 a 이상일 때, 어떤 범위일 때 항상 성립한다.
자, 여기서 뭐 증명을 하든, 그지? 아니면 미정계수가 있어서 성립하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든, 어떻게 하느냐. 이 그래프의, 그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x축이잖아. 그죠? 만약에 x가 a가 여기 있다면, a가 여기라면, 이 그래프가 이쪽부터는, 여기는 막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최소값이 0 이상이면, 0 이상이겠다, 이거죠. 맞죠? A보다 큰 쪽에서는 최소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 0보다 큰 쪽에서 해야 돼.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x가 a 이상일 때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저기 둥어 들어가 있잖아.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그죠? 0 이상이 되게 하는 미정계수의 최소값을 구하든가 최대값을 구하든가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렇게.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준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최대 최소 중에 극소값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런 형태야. 이래죠? 딱 안 줘도 되겠지? 자, 공식 정리 다시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 자,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fx는 제로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2번 fx는 gx의 실근은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고 함수 y는 f 이거를 얘를 이항해서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다라고 해도 됩니다. 두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음 함수 y는 fx가 3차 함수이고 극값을 가질 때 3차 함수 fx는 0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실근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맞죠? 이게 음수고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다 그러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치? 자, 요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상수항을 저렇게 풀지 않고 있잖아. 상수항을 이항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어떤 그래프가 X축을 본단 말이야. 그냥 본다는 소리가 는제로 꼴로 보는 거거든. 여기 fx 3참수 있다 이거죠. 얘를, 그랬는데, 극대극소가 나왔단 말이야. 미정계수로. 극대극소가 부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맞죠? 아니면 최고차 음수라서,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극소가 음수고, 극대가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x수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난다는 소리가 3점수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난다. 중근과 다른 한 실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되겠니? 이런 식이죠. 하나가 이렇게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x축에 접해야 돼.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x축에 이렇게 접하더라. 됐어? 한 실근과 두 근을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부가 생기는 거죠. 극대극소가 같은 부가 생긴다. 이미 알겠니? 다음 부등식의 활용.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 이상이다 를 보여주려면 fx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보여주면 돼. 또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 어떤 구간에서 크다를 보여주려면 그 구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맞지? 크다면 크다,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쪽을 이렇게 위에처럼 고치고 있잖아. 저 g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fx-gx라는 새로운 함수 대문자 fx를 잡고 그 함수가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보여주면 된다. 아니면 0 이상이다를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통 이렇게 설명하니까 요거 방법 알아야 되고, 저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한다 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 음근 2개, 양근 1개 더 해버리면 저렇게 가야 된다고 하네요. 알겠지? 그래서 아예 저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다 쓰기 쓰시고,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3차원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에 대하여 다음 물으면 답해라. 1번 두 실근을 갖도록 산수 k 값을 구해라. 중근을 갖도록 이구나. 한 개가 중근이 돼야 되겠구나.
극대극소를 진행하도록, 그지? 또는 서로 다른 세 실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맞죠?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 3번 때문에 저렇게 푸는 게 좋단 말이야. 그치? 다 저렇게 풀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얘기는 할게. 얘의, 이거 는제로꼴에서 이거 fx 잡을게. fx를 여기까지, 는제로까지 잡았을 때, 이것은 두 식을 갖는다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대값이겠죠?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된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0 된다는 소리거든? 0 된다, 이렇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됐어? 2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 그죠? 그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된다? 세 실근을 가지려면 하나가 양수, 극대값이 양수 쪽에 가야 되고 극소값이 음수 쪽에 가야겠죠. 그래서 곱하면 음수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어떻게 합니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3번에 저 x 이게 x축을 통과하더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아야 된다. y''은 어떻게 되죠? 6x 제곱에. 그래서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렇게. 자, 6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1, 2지. 1,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6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자, 이게 0 되게 하는 값이 누구니? 마이너스 1과 2죠. 마이너스 1과 2. 그래서 증간표를 이렇게 그리면, 증간표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갑시다. 개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Y축, X축에서 이 함수는 항상 0,0을 지나. 맞지? 그리고 언제 극대를 갖겠니?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가질 거고, 2일 때 극소값을 가질 거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1일 때 실제 값은 얼마죠? 예, 좀 너무 떨어져 있다,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실제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로 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12가 되니까, 12에서 5를 빼니까 7 되죠, 7. 7을 찍어주고. 다음 7, 2가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가면 8, 16에, 2가 들어가면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요게 4죠, 4. 그리고 4에서 마이너스 2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많이 내려가겠다, 그지? 마이너스 20. 극소값이 마이너스 20이네. 그래서 쭉 올라다 극대값 7 찍고 원점 통과하고 내려왔다 마이너스 20 쭉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단 말이야. 됐어? 여기에 누가 통과합니까? 여기에, K가, 그죠?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통과합니다. 자, 1번 가보자. 두 실을 갖도라는 K값. 두 실을 가지려면 이렇게 노란색이 돼야 된단 말이야. 됐니? 그때 K값은 얼마죠? 7과 마이너스 20이네. 그래서 K는 7 또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됐어? 다음, 서로 다른 세 실 갖도라는 K는, 서로 다른 세 실과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K가 있잖아. 극대 극소 사이면 돼. K가 답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죠. 됐어. 자, 이거 두 개는 그냥 여기 글씨 있잖아. 1번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2번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다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제 어렵지 않게. 하지만 3번 서로 다른 두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라. 지금 이 녹색은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야. 맞지? 밑에서 만났다 해서 음수근이다 생각하면 안 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위치가 Y축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말이다. Y축의 왼쪽이면 음수근이야. 이래? Y축의 오른쪽이면 양수근이다 이거죠. 얘는 지금 3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음수근 1개, 양수근 2개거든. 지금 문제는
음수근 2개, 양수근 1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맞는 점이 일단 3점이고 하나, 둘, 3점에 섰는다. 하나, 둘, 3점인데 이 하나, 2개는 음수근이고 맞죠? 그리고 이 하나는 양수근이더라. 오케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K 범위를 구하여라. 어떻게 되죠? 이 녹색이 되려면 K 범위가 자 보세요. K가 일단 7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0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의 두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갖도록 하는 K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좋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다음 부등식 가봅시다. x가 1 이상일 때 그죠? 1 이상일 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요 미정기수 되어 있네. 미지수 되어 있다 이제 이게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 함수가 3참수는 개형이 이거 아니면 뭐 보통 이렇게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있잖아 x축보다 항상 클 수는 없어. 그렇지만 1 이상 있다는 조건이 달면 항상 클 수도 있겠죠. 1 이상일 때 저거의 최소값이 주권 저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y로 잡겠습니다. fx 잡겠습니다. 그래서 1번 fx는 잡아주면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까지 됐고 미분 들어가겠죠. 미분하면 f'x는 자 3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자 이거 0대기 하는 값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이 없어. 0대기 하는 해가 없습니다. 재판비를 써봐. 반의 제곱 1 빼기 ac 6 1 빼기 6이니까 음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가 없기 때문에 그 해형이 이런 형태가 아니다 말이야. 이런 형태구나. 맞지? 계속 증가하네? 그러면 얘는 x값이 작을수록 그지? 작은 값을 갖겠죠. 지금 그래프가 우리가 봐야 될 게 1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된단 말이야. 맞지? x가 1 이상일 때 항상 보니까 1 이상일 때 이게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되잖아. 됐어? 자, 근데 1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 요렇게 가도 될까? 생각을 해보자. 1일 때 있잖아. 1일 때 지금 보는데 1일 때 얘가 0이면 될까? 안 되죠. 1을 포함해서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그래서 1일 때 0보다 크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풀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돼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된다. 아니죠. 이거 안 되지 참. 이거 안 됩니다. 자, 노란색은 지금 되는데 노란색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1일 때 제일 작은 값인데 이게 양수 맞잖아. 근데 흰색은 1일 때 지금 0이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무슨 얘기죠? 이게 0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 f 제일 작은 값 1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2 빼기 a가 0보다는 어떻게? 커야 된단 말이야. 1을 포함해서 보니까. 저기 만약에 1보다 초과였으면 1보다 크다였으면 이게 등호 따라 들어간다는 거. 1에서 어차피 안 보니까 바로 옆에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1일 때 0이 돼도 되겠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1을 보기 때문에 1일 때 0이면 안 되겠지.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크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를 향하면 마이너스 하고 a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보다 작답니다. 자, 1번 답입니다. 4보다 작다. 다음 2번. 모든 실수에서 시험을 풀어야겠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4제곱 마이너스 4p 세제곱의 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실수 p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모든 실수에서 4참수거든. 그래서 제 2번에서 fx를 그죠? y는 fx를 x 4제곱에 마이너스 4p 세제곱의 x 플러스 12로 잡는 거야.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게 0보다 크다는 소리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여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거든. 그래서 제의 최소값을 찾자. 당연히 극소값 중에 한 개가 최소값입니다. 아니면 극소값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일단 미분하죠. 극대극소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했더니 4x 세제곱에 얼마죠? 마이너스 4p 세제곱 이렇게 되지? 4p 세제곱 됐어?
그리고 맞죠? 플러스 12는 끝났고 자, 이거 0되게 하는 값 찾기 위해서 4 묶어내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p세제곱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p세제곱 공식 x 마이너스 p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0되게 하는 값은 한 개밖에 없죠. 누구? x는 p밖에 없어. 얘는 없습니다. 이 음수가 나와. 판별에서 보면 p제곱 마이너스 4p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p제곱이고 걔는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기겠죠. 당연히 어디서 p에서 최소값이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x는 p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값이 같는다. 이다. 따라서 fp가 그게 0보다 큰 값이면 쟤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실수 p의 값을 보면은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p가 여기 들어갑니다. fp는 p 4제곱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면 4p 4제곱이 되죠. 4p 4제곱에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p 4제곱이 되고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이항한다. 노란색으로 풀어줍시다. 3p 4제곱이 작다. 12보다 작다 되죠.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적고 12보다 작다. 그래서 p 4제곱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숫자 누구야? 제곱을 했을 때 2가 4가 되는 숫자는 2지. 그걸 한 번 더. 루트이구나. 그런데 4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p 제곱이 2보다 작다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이해되니?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할 필요 없지. 0보다 원래 크니까. 그럼 p는 어떻게? 루트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잘 해놓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 안 돼서 틀리는 사람들 많더라. 안 되면 질문하세요. 돼야 돼. 그죠? p 4제곱이 4보다 작다가 부등식 풀면 이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됐어? 이게 미분의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1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다 일 때 부등식 nx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의 xn제곱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고 이항하고 그리고 좌변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 좌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새로운 함수로 두고 제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f에서 잡았네. 좌변에 있는 거 그대로 잡고 얘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n제곱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자, 위에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의 x 몇 제곱? n제곱. 더하기는 미분은 0이고 맞죠? 다음 얘가 또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된다 이거죠. 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묶어내면 그리고 뭐까지 묶어낼 수 있겠니? 가이드 갈 말은 이게 n 플러스 1만 묶어냈네. 그러면 가이드 갈 말은 xn제곱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가이드 갈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도 좀 더 묶을 수 있잖아. 가이드 갈 말을 좀 더 줄여서 xn-1제곱까지 묶어내면 x-1이라고 할 수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 보이겠다. n 플러스는 양수들이고 xn-1제곱에 x-1인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갈로가 1보다 x가 1보다 크면 양수죠. x의 1의 n-1제곱인데 x가 1보다 커. 양수지.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된단 말이야. 됐어? 따라서 fx는 무슨 함수다? f'x가 항상 양수가 되면, 그죠? fx 조진 함수는 모든 시수에서 증가함수가 된 거죠. 증가함수이다. 이때 f1이 네모이므로 했습니다. f1 여기다 일러주면, f1은, 자, 1의 n 플러스 1제곱 1이죠.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여기 1 들어가면 사라지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맞죠? 그래서 이게 f1이 0이므로, x가 1보다 크다 해서는 fx는 0보다 크다 된 거죠.
1일 때 0이거든. 1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큰 쪽이 된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더라.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부등식의 활용은 증명 문제도 있다는 거. 자, 방정식 부등식 활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이제 레벨 1, 2, 3에 더 좋은 문제들, 알아야 될 문제들 꼭 있기 때문에 꼭 다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